그다음에 이제 공조 설비를 요즘은 뭐 사람이 수동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서 다 자동 제어로 설정을 해서 돌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이제 냉동기가 있고요. 흡수식 냉동기, 터보 냉동기가 있고, 전체 이제 초기에 연원 장비 쪽에 전체 개통부죠. 냉각수 순환펌프, 냉수 순환펌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요 항목의 운전 기준값들을 같이 화면에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돌면서, 원래, 장비의 전격 온도, 유량,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값들이 자동제 화면에 같이 표현은 안 되고, 그냥 실시간에 지금의 압력이나 온도, 유량 값들만 그냥 계측되는 것들만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건물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같으면 그냥 딱 보고, 이게 온도가 원래 몇 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너무 낮네, 이게 즉각적으로 판단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요즘은 뭐 대온도차 공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냉동기마다 온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설치가 늘어나면서 뭐 지열 시스템이 있고 터보 냉동기 있고 흡수식 냉온수기라든지 아니면 지역 난방 관련된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각각의 온도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터보 냉동기는 5도고 지열은 7도의 냉수가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다 이해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면 이런 기준치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많죠. 특히 이제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 냉동기에서 나가는 냉수의 온도가 원래는 이제 7도인데 9도, 10도, 심지어 10도를 넘어서 나가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못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동제어 화면에 보면 설계값하고 현재값을 같이 동시에 나란히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위에 기준값을 표시를 해주고 밑에 실제 온도 센서에 썼던 값들을 표시를 해주면 원래 7도로 냉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7.8도로 나가고 있구나. 들어오는 온도가 12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냉수 들어오는 온도가 8.6도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화면에서 자동제어 화면에서 현재의 이 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원래보다 좀 높게 나가네, 낮게 나가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량도 마찬가지예요. 냉수 순환 펌프 쪽에 유량계가 달려 있는데 유량계가 현재 몇 LPM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인버터 순환 펌프에 인버터 순환 펌프니까 이제 제어가 되니까 유량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겠죠. 하지만 이 유량의 최대값이나 최저값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값이 없다라고 하면 이 펌프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건지 너무 낮은 값으로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100% 풀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설계치 유량보다도 더 낮게 유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유량값과 설계의 100%일 때 유량값, 그 다음에 최저 유량값, 여긴 지금 이제 최저 유량값을 해놨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차암 유량 조절 밸브 대신에 전동 밸브를 달았어요. 전동 밸브를 달아서 이 냉동기에 순환되는 유량이 이 냉동기에서 필요하다라는 최저 유량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전동 밸브가 열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써 있는 3000 LPM이 이 냉동기에서 필요한 최저 순환 유량이에요. 그 이하가 되면 냉동기에서 어떤 알람이 생기거나 트립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3000 LPM 이하로 현재 유량이 떨어지면 이 전동 밸브가 열려서 공급 측에서 환수 쪽으로 바로 부족한 유량을 채워서 항상 이 실제 순환 유량이 3000 LPM 이상 되도록 그렇게 이 인버터 순환 펌프의 유량을 제어하면서 같이 이제 전동 밸브가 열리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사례고요. 터보 냉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계의 온도 하고 이쪽에 유량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유량이나 이런 거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펌프 같은 경우나 이 냉동기 같은 경우 가동 시간을 같이 표시를 해줬어요. 이거를 가동 시간을 교본 두 대가 있다라고 해서 이 교본 운전을 자동화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 장비들을 가동시키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기계실에서 관리자들이 이제 좀 전체적인 상황 좀 판단하고 뭐 기계실에서 어떤 장비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 다른 업무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장비들이나 펌프들 이런 부분에서는 가동 시간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지금 이제 어떤 걸 좀 더 교본 운전 시켜줘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들 판단할 때도 상당히 좀 편리하겠죠. 공조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공조기 이제 보통 설정 화면들이 있고 옆에 이제 그 제어값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창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실 때도 이 기준값과 현재 값을 같이 나란히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송풍기가 인버터 제어되는 그 플러그밴 타입의 그 공조기였는데 그 나가는 부분에 이제 뱀스 때문에 풍량계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량으로 실시간에 풍량을 감지를 해서 이 송풍기의 인버터 회전수를 제어를 해줬는데 그것이 원래 설계 풍량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 기준이 되는 그 설계 값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줬고요. 복합 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밸브의 궤도율과 유량 값을 같이 해줬죠.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기준 유량은 안 써놨지만은 이 47rpm이 이 복합 밸브의 100% 유량의 34.7%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필터 차압 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기준이 되는 차압과 현재 그 필터에서 걸리고 있는 차압을 같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좀 편리한데, 특히 이제 공기 조화기 같은 경우 그 필터 차압 센서가 보통은 이제 디지털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접점식으로 딱 그 차압 센서에 공조기에 붙어있는 차압 센서, 필터 차압 센서에 그 설정하는 그 다이얼 게이지가 있어요. 거기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보다 높아지면 알람이 울고 낮을 때는 알람이 안 울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정확하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필터가 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알람이 뜨면 그거 가서 이제 올려놓거든요. 자꾸 이렇게 한두 번 올리다 보면 결국은 거의 끝까지 가서 실제 필터에 많은 이물질이 걸려서 차압 센서가 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필터마다 이제 기본적인 그 차압 값은 있어요. 뭐 미디엄 필터는 15mm AQ, 그 다음에 20mm AQ, 그 다음에 프리 필터는 5mm나 10mm AQ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치면은 35mm AQ가 이제 처음에 전격으로 걸려야 되는데 이게 실제 그렇게 걸리느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비마다 앞에 현열 교환 장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뒤에 코일도 냉수 코일 한 단만 있는지 냉수 코일 난방 코일 따로 돼 있고 또 증기 코일이 있는지 또 가습기가 증기 타입인지 아니면 적화식이라든지 이런 타입에 따라서 기내 압력 걸리는 것 자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신품 필터를 껴놔도 각각의 공조기마다 발생되는 초기 차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세팅을 해버리면 어떤 공조기에서는 필터가 아직도 크게 가동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물질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압이 뜬다든지 안 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조기에서의 이 필터 차압 센스는 디지털식이 아니라 그냥 접점식으로 돼 있는 온오프 타입 이런 게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금의 차압을 표현해주는 아날로그식의 타입의 필터 차압 센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신품 교체를 하고서 처음에 껴놓고 공조기를 100% 돌렸을 때 뜨는 차압, 그게 신품일 때 그 공조기에 걸리는 그 필터의 차압이겠죠. 그 차압을 기준으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시간 뜨면서 이물질이 걸리면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차압이 이 필터 업체에서 권장하는 차압이 있잖아요. 초기 차압이 얼마고 말단 차압이 얼마다라면 그 말단 차압까지 이 차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이 필터 교체를 일률적으로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통째로 다 바꿔주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업체 들어왔을 때 멀쩡하든 이물질이 많이 꼈든 간에 이렇게 바꿔주다 보면 불필요한 손실이 생기겠죠. 아직도 가동시간이 공조기 가동시간이 얼마 길지 않아서 아직도 충분히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되는 로스가 생기는 경우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아날로그식 필터 차압 센서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차압과 현재 차압을 비교하면 이게 필터가 이제 교체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공조기 관련해서 제습 운전이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공조기가 냉온수 코일일 때는 제습 운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공조기에 이제 냉각 코일 따로 있고, 냉방 코일 따로 있고, 난방 코일 따로 있는 이 투코일 타입의 그 공조기, 또는 냉수 코일 있고, 증기 코일 있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냉방과 난방을 코일이 별개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냉각 제습이 가능하거든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실내 습도도 80, 90% 이상 올라가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뭐 전산계통이라든지 또 습도에 민감한 어떤 제품 생산시설이나 뭐 제품 생산시설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습도가 높은 그 장마철이나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충분히 자동 제어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 제어 설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냉방 코일은 실내 습도 설정 값에 따라서 습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냉수 밸브를 열어서 관행각을 시켜서 냉각 제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관행이 되니까 뒤에 있는 난방 코일에서는 너무 관행이 되지 않도록 실내 온도 설정 값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제어를 해서 온도를 약간 다시 높여서 실내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습 운전을 하시려면 앞부분에 그 냉각 코일이 있어야 되고요. 뒷부분에 난방 코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행시키고 다시 제열시켜서 적정한 온도로 실내 공급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냉방 코일은 실내의 습도값에 의해서 제습되도록 그 관행시키고, 너무 관행이 되면 뒤에서 그 실내 설정 온도값보다 더 떨어지면 냉방 코일이 열려서 다시 난방을 해서 실내 그 온도는 적정하게 맞추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조기 가지고도 충분히 제습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동 제어 설정하실 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